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유독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올해 미국 증시 전망은 여전히 밝고 핵심 주도주들의 인기도 여전한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몰라 기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락장의 본질적인 원인과 앞으로 미국 주식이 보여줄 엄청난 전망을 과장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아주 상세하게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의 미국 증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주저앉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단순히 금리 인하 지연이나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판도를 절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가의 거물들이 진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를 따지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벌던 성공 공식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한 달 전인 1월 초만 하더라도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미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낙관적인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인공지능이 막대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며 S&P 500 지수가 연말에는 60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치솟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성적표를 확인해보면 나스닥은 0.08% 상승으로 제자리 걸음이며 S&P 500과 다우존스 역시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1월 한 달이 통째로 지났음에도 수익률이 이 모양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많이 올랐기에 쉬어가는 조정이 아니라 시장 깊숙한 곳에서 투자의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하는 진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발생한 정책 쇼크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주식시장이 힘들 때마다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였고, 월가에서는 이를 주가를 받쳐주는 안전망이라는 뜻의 패드푸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명된 케빈 워시는 과거의 양적 완화와 무분별한 돈 풀기 정책을 독설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해왔던 매파 중의 매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최근 금값이 폭등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현상이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 시나리오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 발표 직후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루 만에 9% 이상 폭락했으며 은 가격은 무려 30%나 빠지며 201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금과 은은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나 돈 풀기가 예상될 때 오르는데, 워시가 오면 유동성을 강력하게 회수할 것이라는 공포가 자산 매각을 부추긴 것입니다. UBS의 분석에 따르면 케빈 워시의 지명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매우 무거운 신호입니다. 과거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언급만으로도 채권 시장이 대폭락했던 테이퍼 텐트럼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3년에는 단순한 언급에 대한 시장의 과민 반응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제로 매우 강력한 매파적 성향의 인물이 연준의 수장 자리에 앉게 된 실질적인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동성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기술주 중심의 화려한 파티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락 원인은 이번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인 인공지능이 기존 기업들을 집어삼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을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고마운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존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뿌리째 파괴하는 저승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앤스로픽이 새로운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프트웨어와 금융 섹터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와 자산 운용 sek터에서 우리 돈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가총액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관리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주식 바스켓 지표는 하루 만에 6% 폭락하며 작년 관세 쇼크 이후 가장 처참한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률 정보를 판매하는 톰슨 로이터는 20% 급락했고
정보 분석 기업 가트너는 30%나 주저앉으며 인공지능이 기존 비즈니스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마저 13% 넘게 폭락한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시장의 포식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인공지능을 카페의 매출을 올려주는 최신형 커피 머신 정도로 여겼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옆집에 새로 생긴 무인 로봇 카페였던 셈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로봇 카페가 등장하면 기존 카페들이 문을 닫아야 하듯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제 인간이 하던 전문적인 업무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스로픽의 새로운 기능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 브리핑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인공지능 혼자서 완벽하게 수행해내며 기존 데이터 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현상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멸망을 뜻하는 사스포칼립스라고 명명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술주를 지탱해온 성장 공식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직원 머릿수대로 이용료를 받는 구독 모델로 돈을 벌었지만 인공지능이 직원 수십 명의 몫을 해내자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인공지능 하나가 업무를 다 처리하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수십 명의 직원용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량은 폭증하는데 돈을 내는 기준인 사람 수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쪼그라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의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충격이 소프트웨어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로 빠르게 전염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거대한 부채의 고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UBS 분석에 따르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3호 대출 시장의 약 4분의 1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비상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물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밀려 망하게 되면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와 자산 운용사들 역시 연쇄적으로 돈을 떼이게 되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대출 전문 기업인 블루올 캐피탈이 9일 연속 하락하며 최저가를 찍었고 아폴로나 블랙스톤 같은 거물급 운용사들도 한때 10% 넘는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비교하지만 그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거품이 터진 것이고 지금은 기술이 너무 완벽해서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블루웨일 그로스의 스티븐 유는 올해가 기업이 인공지능의 승자인지 아니면 먹잇감인지 결정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패자를 피하는 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하락 이유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만 트럼프표 관세 폭탄의 실제 청구서가 기업들의 장부에 아주 무겁게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무려 17%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했던 1932년 대공황 이후 역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선언했고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을 향해 전방위적인 관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곧 제품 가격 인상이나 기업의 이익 감소라는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올려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시장의 공포입니다. 실제로 1월 ISM 제조업 지수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미 시장 곳곳에서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잠잠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의 귀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이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인근에서 F-35 전투기가 이란 드론을 격추했고 민간 유조선 보호를 위해 미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는 긴박한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로 이곳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를 가볍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현재 $63 선인 유가가 60% 이상 폭등하는 시나리오는 물가를 다시 자극하여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강력한 악재가 됩니다. 실제로 중동의 긴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가는 즉각 반응하며 급등했고 에너지 섹터는 상승한 반면 기술주들은 다시 한번 강한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지난 2년간 시장을 견인해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례 없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도대체 언제쯤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했다는 홍보를 넘어 도입 비용으로 마진이 깎이는 현상이 보이자 투자자들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투자 수익률 지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피로감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SP500이나 다우존스 지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락장의 이유를 모두 확인했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인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확실한 패자부터 꼽아보자면 최근 결제 이용 건수 증가율이 급락하며 기술 중심의 경쟁자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무참히 뺏기고 있는 페이팔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기존의 구독 기반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사스 대장주들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업 가치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반면 모두가 약세인 날에도 홀로 급등한 팔란티어는 인원수가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독보적인 계약 구조를 만들어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미국 민간 매출은 전년 대비 137%나 폭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월가의 주요 은행들도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유가가 버티며 3% 넘게 상승하는 날이 포착되고 있으니 하락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유틸리티 섹터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방어적 성격이라는 이중 수혜를 입으며 시장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대응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 구조가 단순히 인간의 구독료에 의존하는지 정교하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 매출이 단순히 직원의 머릿수인 좌석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실제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것인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핵심 포인트는 해당 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승자인지 아니면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희생자인지를 냉정하게 판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톰슨 로이터와 같은 정보 서비스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바로 기업의 현금 흐름인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당장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 수혜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강력한 국방 정책 기조에 따라 방산주들이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1.5조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국방 예산 확대를 제안하며 방산업계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은 최근 방산주들이 급등한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하반기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투자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다소 답답하고 냉랭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시장이 흔들릴 때 대피하는 디지털 금의 역할보다는 변동성이 극심한 레버리지 기술주와 동조화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금은 가격 조정 이후 즉각 반등하며 온스당 970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와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피난처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도이체방크 전문가들은 이번 금값의 조정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히 굳건하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발표될 ADP 민간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지표는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경제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 연준의 향후 행보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으므로 발표 직후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지 예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장마감 이후 발표될 구글과 퀄컴 그리고 ARM의 실적 발표는 인공지능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먼저 실적을 발표한 AMD가 주당 순이익 1.53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시원하게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놓아 차갑게 식어가는 시장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특히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5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계는 힘들어도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섹터가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6년은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며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아주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SP500 지수가 연말에 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는 상반기의 고통을 견디느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무태 빠지느냐에 대한 매우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확률 60%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반기 내내 정책 불확실성으로 고통받겠지만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수익성을 증명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질주하는 그림입니다. 반면 40% 확률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로 인한 고물가와 금리 압박이 겹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25 영선 아래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아무 종목이나 사두면 오를 것이라는 무지성 매수의 환상은 버려야 하며 어떤 풍파에도 살아남을 확실한 우량주만 골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시가 힘을 못 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파괴적 변화에 대한 공포가 혁신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의 기대를 일시적으로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준 의장의 교체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의 돈이 모두 증발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 중입니다. 실제로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자금들은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방산과 같은 가치주와 정책 수혜주들로 빠르게 유입되며 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투자는 지수 전체의 흐름을 쫓기보다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소수의 종목을 정교하게 선별하는 게임입니다. 결국 승자는 시장에 떠도는 수많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적인 흐름과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며 인내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냉철하게 기회를 찾고 내가 믿는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하락장의 진짜 이유와 대응 전략이 여러분의 투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던 종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분석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월가의 방대한 리포트들을 샅샅이 뒤지고 철저한 팩트체크를 거쳐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만을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제사냥꾼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락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비포장도로 뒤에는 언제나 탁 트인 고속도로가 나오기 마련이니 지금의 어려움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개별 종목 분석과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냥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